운영위원회에서 어제 있었던 것들 쭉 한번 더 볼 텐데요. 비서실장도 그렇고 홍보수석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 나온 자들이 완전히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안하무인입니다. 정말 저자들이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금 800에 7070인가요? 그 번호? 그 번호가 지금 문제의 번호인데 그 번호가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도 또 공방이 있었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보실장님 계시죠? 800에 7070이 안보실장 번호라는데 맞습니까? 그 제 번호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안보실 보좌관실 혹시 번호입니까? 아니요, 그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4자로 시작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비서실장님께 여쭐까요? 비서실장님 800에 7070 번호이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예. 처음 듣습니까? 예.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실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번호를 명함을 제가 통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번호들은 다 기자들에게도 가 있을 겁니다. 명함에 다 네네네.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근데 있습니다. 어쨌든 비서실장님 번호는 아니다. 네. 비서실장님 번호도 아니고 안보실장님 번호도 아니고. 그러면 대통령인가요? 그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기밀상 외부로 유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뭐 20곡에 하자는 겁니까? 수수께끼 문제 풀기입니까? 전현 대변인. 근데 답변하는 저는 태도 보십시오. 정진석 실장이 처음에는 막 강하게 얘기하다가 잘 생각해서 답변하라 그러시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있다. 이거 말을 바꿨어요. 우리 어디 뭐 법정 드라마에 나오는 걸 보고 있는 것 같고 홍보수석도 뭐 처음에는 대통령실 해명을 들어보면 대통령의 발언이 왜곡됐다라는 것식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또 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뭐 바이든 난리든 사태면서도 그 해명 과정에서 또 오락가락하는 거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02800에 7070으로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네. 계속 통화 중이라고 나와요. 방송 직전까지. 통화 중이라면 번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겠죠. 지금은 뭐 통화량이 어쩌고 통화 중입니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뭐 기자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람들이 아마 확인을 하려고 다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것 지난번에 같기도 번호가 하고요. 없어졌다라는 네, 기사를 그런 말도 봤는데 있죠. 다시 살린 것 같아요. 다시 다시 살린 거 증거인멸이 문제가 증거인멸이 아. 되니까. 증거인멸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그거 증거인멸하고 난리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살려놓고 누군가가 계속 통화 중이 걸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닐까라고 의심이 드는데. 수학이 빼놓으면 안 계속 그렇죠. 하잖아요. 내려놓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자꾸 특검을 하자는 게 이런 겁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심지어 국회에서 나와서 하는 말도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고 정진석 비서실장님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자 명예행위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죠. 그 하셨던 발언이 거의 극우 유튜버 같은 발언을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안 나오는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알고도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기용을 해서 그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하는 발언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거나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일단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이런 인물을 기용했기 때문이고 답변 태도를 보는 것도 보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질의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일관되게 특검을 하고 있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그리고 최상명 관련한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뭐 이용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압도적으로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국회에서 이걸 처리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 강유정 의원이 이날 질문을 맞아요. 했던데 예. 때림 나옵니다. 네. 최 GPT에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그게 기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럼 기밀이 다 노출되는 거냐? 구글이나 최 GPT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추정한 건 5층입니다. 이 번호가 5층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이 대통령 주 집무실이고 5층이 소 집무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면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 전화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총괄적으로는 책임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 통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7월 31일 날이 왜 문제가 되냐면 강의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부속실장이잖아요. 예. 강의구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당시 국방비서관이 강의구 부속실장한테 7월 31일 날 아침 8시 46분에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1시간 정도 후에 09시 51분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임기훈에게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통화가 12시 34분, 12시 56분,
13시 36분 번갈아가면서 벌어집니다. 전 그렇다면 이 전화가 경로의 촉발점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로하기 이전에 적어도 강희구 부속실장과 임기원 비서관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했을 거다. 그럼 당연히 그럼 5층이 소 집무실이니까 이 라인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 100% 제가 볼 때는 추정할 수 있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야, 이미자 의원 발언이 거의 가관이에요. 실체도 없는 통화 기록만으로 꾸며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유정 의원 챗 GPT에 물어보면 번호 다 나온다.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예. 구글 검색 지금 해보십시오. 16개의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번호가 좌르륵 뜹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적국에서도 다 볼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전화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명함이 없거든요. 자, 국번에 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각 부서 전화번호 알려줘 라고 했더니 대답이 대통령실 각 부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좌르륵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800, 7070은 그렇게 엄격하게 안보 상황이라고 척척 감고 있는데 다 뚫렸습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지금 아까 분명히 지금 나온 행정 인력 중에 대표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챗 GPT에도 나오고 이거 외국에서도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물으면 그대로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보라면서요. 여기 와서 비밀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진짜 안보를 지키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 검색해 보십시오. 기자들 하면 지금 전 세계 제가 일부러 번호 말 안 한 겁니다. 번호 다 떴습니다. 저는 원칙적인 입장을 설명 들었을 아니요. 뿐입니다. 안보 어떻게 할 거냐 물었습니다. 챗 GPT랑 구글 플랫폼에도 다 검색만 하면 나온다니까. 지금 당장 해보세요. 나온다니까요. 안보라면서요. 그놈의 7070은 뭔데 그것만 이렇게 안 봅니까? 다른 거 다 열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걸 자승자박이라고 하지요. 아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국가 기밀 사항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저런 질문이 나올 걸 몰랐겠죠. 그런데 챗 GPT에 물어보면 다 나와. 그러면 안보가 뚫린 거죠. 꿀먹은 벙어리 됐네. 우리 김종욱 원장님이랑 이은영 소장님 두 분 청와대에 계셔봤으니까 예를 들어서 명함을 줄 때 공개할 수 있는 번호는 있죠. 당연히 있죠. 있죠. 뭐 그래야 연락이 될 거니까. 그렇죠. 전부 다 뭐 흥신소도 아니고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흥신소 직원들도 다 번호는 넣어요. 팩스 번호도 넣고. 제가 싫은 사람한테만 명함을 안 줄 뿐이지. 그렇죠. 필요한 사람한테는 저로 통화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는 게 대통령과 국민을 연결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안 줘요? 그럼 어떻게 이러려고? 일하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잘 아시겠지만 그 내선 번호 그 한 장짜리에서 다 뽑아서 다 책상에 붙여놔요. 그럼요. 그게 왜냐면 다른 부서 연락할 때 그거 보고서 돌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명색이 비서실장이니까 지금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딱 뭐 기밀입니다. 요즘에 뭐 기밀이고 보안이고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근데 이제 더군다나 천하람 의원은 명함 관리 서비스만 검색해도 다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오전 질의 중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일체 기밀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정해 중에 제가 사용하는 명함관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대통령실 지금 전화번호가 제가 좀 가려놨습니다만은 다 버젓이 공개가 됩니다. 02800에 7 이런 식으로 해서 성함과 지금 사용하는 전화번호들이 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의 전화번호가 일체 기밀이라면은 대통령실 직원들은 기밀 사항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기밀 사항이 지금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내용을 공개적으로 유출을 할 권한이 저에게 없습니다. 아니 저걸 보니까 자료 영상 보면 대통령 책상 위에 전화기 한 대 있거든요. 그 전화번호가 저거 같아요. 기밀 사항이 됐잖아요. 지금 저 정진석 실장 답변은
저건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방구도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되죠. 이제 자기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정말 상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면 대통령실 뭐 일반적인 전화번호까지 기밀로 분류하는 것은 뭐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요. 논리도 없고 상식도 없는 집단이에요. 근데 번호가 너무 좋아요. 7079. 그 7070이 뭘까 궁금해요. 7070. 그러니까 왜 이것만 얘기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 번호는 어느 시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얘기가 털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 얘기해 주면 되는데 이걸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추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야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이 번호를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계속 이 번호가 중대한 번호라는 사실들을 확인시켜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 전화번호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자 오늘 다 공개하는데요. 여기입니다. 대신 이게 공개가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내일부터 없애겠습니다. 이런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게 상식 아닙니까? 단순한 문제예요. 이거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집단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꼬꼬무라는 말 있잖아요. 꼬꼬 겉에 꼬꼬 거통? 꼬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하는 대통령실? 뭐 꼬꼬 거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내부는 보안 상황이니 언론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보에 관한 사항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 유명한 명품백이 보관되어 있다라는 장소 공개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장했듯이 지금 포장 그대로 청사안에 보관되고 있다면서요. 몇 층에 보관되고 있다니까 아무도 답변을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급조를 하기도 어렵고 거짓말하니까 지금 밝히기 어려운 것 같은데 확실합니다. 운영위원들 대통령실 가겠다고 했습니다. 가서 비공개로 안보에 관한 사항은 밝히지 않는 걸 서로 약속한 다음에 여야 의원들이 같이 가면 됩니다. 심지어 국회 정보위에서는요. 국정원장이 하는 말도 다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왜 한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여야 같이 가서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해오름빛님께서 글을 보내주셨는데 지금은 챗 GPT가 차단되고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공개된 정보가 아닙니다로 뜬다고. 아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아니 저거를 김승원 의원이 천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7070도 네. 지금 천공이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구독 유지님, 유지는 YUJI입니다. 구글은 압색치고 챗 GPT는 구금시켜라. 도대체 이 상식이 땅에 떨어진 이 세상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합니까? 정말 답답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어제 운영위에 나와 있는 대통령실 비서실장부터 직원들은 마음속으로 딱 어떤 선을 긋고 나온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서 최대한도로 이야기를 하고 지킬 것은 지키자가 아니고 일단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이것도 지금 본질이 뭡니까? 수사 외압 아닙니까? 그런데 박정훈 대령을 항명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반성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텐데 여전히 이건 항명의 본질이라고 이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복장이 터져서 못 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보류 지시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위헌인 사항인데도 분명하고 대통령이 제2유권을 행사 안 했다? 저는 이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변입니다. 하나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은 항명이다. 그게 본질이다. 그리고 김건희 명품백 받은 거 이거는 비열한 정치 공작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더 이제 설득이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바로 그래서 탄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국민 생각과 벗어나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정진석 실장이 그런 이야기 했죠. 군복 입은, 제복 입은 사람들을 겁박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겁박했습니까? 제복 입은 사람들을 청문회에서 그 제복이 부끄럽지 않았나요? 어제 박수현 의원이 했던 부분 공감이 가는 바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첫 고속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TV뉴스에서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복 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예의를 오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비서실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99.9% 국군 장병의 자랑스러운 군복과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자신의 자리와 장군 계급장만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증인 선서까지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0.1%. 이 뻔뻔한 장군의 군복이 과연 같다고 여기십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겁박당하고 모욕당한 것은 오히려 저는 최상병이고 최상병의 가족이고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이은영 소장님, 네. 그렇게 뻔뻔하고 그렇게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저 박수현 의원이 그 정진석 실장하고 총선 때 맞붙었던 예. 분이잖아요. 근데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결사옹위를 하러 나온 거예요. 그렇게 또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혼자 외롭게 싸우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비서실 직원들을 다 끌고 나왔는데 저는 정말 그 입법부가 뭡니까? 국민의 민의가 집약된 곳이 입법부 국회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짓밟고 무시하고 군림하는 태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저런 비서들을 데리고 있는 대통령 당장 지금 탄핵해야 된다라는 게 국민들의 지금 마음이어서 청원 숫자가 지금 100만에 가깝게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전희연 대변인, 네. 싸그리 어떻게 좀 정리하는 그런 거 안 됩니까? 싸그리 정리하려면 대통령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로 국회 국민동의천왕 들어가 지금 본다라는 증언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그럴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실도 문제고 군도 문제이지만 결론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핵 여기가 높다고 보고요. 잘못 오해될 수 있는 용어 두 가지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항명사건입니까? 이거 누명씌운 사건 아니에요? 누명씌웠습니다. 국정농단입니다. 또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열한 정치 검증입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비열한 뇌물 수수 의혹입니다.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실의 주요 관계자들이 나와서 저렇게 발언하면 안 돼요. 저거 역사의 길이 남을 걸로 저는 박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실을 보여주지 말아야 돼. 가장 나쁜 사례로 두고두고 남겨야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이 여론의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도 있지만 국민에 대하는 저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한 태도, 대통령만 지키려는 저 대통령실의 방탄 저 답변, 저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그 운영위의 가장 큰 문제가 저 부분이에요. 그 항명이다. 그리고 그 지시를 갖다가 외압이 아니다. 그리고 김태호 실장도 경로를 본 적이 없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비서실 직원들의 이 정말 인식, 국민과 전혀 다른 인식을 보여준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보니까 국민을 이제 바보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사항이다? 이거 이첩 보류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권한도 없는데 이첩은 당연히 즉각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문제를 갖다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돌려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헌인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검법 자체가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과거 특검이 있을 때는 왜 이래도 위헌인 사항에 특검 하에서 일을 냈습니까? 야당이 그 특검을 갖다가 추천을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별건 수사했잖아요. 자기들이 계속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사건이 어떤 건지 다 국민들한테 알려줬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자기들이 또 위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대통령이 과거에 검찰 시절에 했던 행위는 정당한 거고 지금 한 거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 아니 대통령 부인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금융위원 운운합니까? 인사에 개입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나왔더니 어떤 사람들은 줄 서가지고 거기 선물 들고 앉아있다는 걸 보는 상황에서 그걸 공개하지 않는 것이 소위 공화국에 있는 시민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이런 방식의 자세와 태도와 발언을 한다는 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있다라고 사고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열한 정치 공작에서 오간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포장을 안 뜯고 청사에 보관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실이 좀 연습을 좀 하고 나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연습도 제대로 안 하고 나왔어요. 앞뒤가 다 안 맞아요. 앞뒤가 하나도 좀 안 맞고 있어요. 진솔쌤이나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제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참석했었지요. 임기훈 비서관 거짓말 이제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요. 신장식 의원의 질문 들어보시죠. 그 조태영 안보실장님하고 임기훈 국방비서관 작년에 국회에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한번 좀 직접 봐보시죠. 사실 없습니다.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김 사령관. 아니, 네. 잠시만 시간 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적 없다고 이야기했던 임기훈 국방비서관 7월 31일 오전 9시 53분에 1분 55초 통화했고요. 오후 5시경에 3분 16초 통화했습니다. 잠시만요. 임기훈 자, 임기훈 비서관 거짓말한 거 드러나니까 두려우십니까? 질의 중에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 중에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임기훈 비서관이 거짓말한 거 조용히 해주세요. 질의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게 두려우세요? 왜 떠드는 거예요? 네? 두려우니까 떠들고 있어요 지금. 지금 보니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국민의힘 이미자 배현진 의원들이 막 이렇게 뭐 시끄럽게 하는 모양이네요. 아니 그 진영도 좋고 뭐 그러지만 기본적인 그 양심이 없나요? 저는 저런 걸 볼 때마다 그 지역구 주민들한테 참 묻고 싶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대통령실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하고 짜고 들어온 것 같아요. 네. 100% 짜고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깽판을 쳐서 시간을 많이 소비를 시키자. 대통령실은 딱 몇 가지 일관된 입장만 제기해서 자기 지지층한테 곧바로 메시지를 던지자. 왜냐하면 이미자 이건 뭐죠? 야당이 감성적 선동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혐오를 조성하고 이게 문제예요. 정권을 찬탈하라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정권이 찬탈됩니까? 옛날에 했지 그랬으면. 지금까지 나 뒀겠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들이밀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런 식으로 깽판을 놓으면 넘어갈 수 있구나. 오늘 하루만 넘어가면 운영위만 넘어가면 돼. 다음번에 안 나오면 되지. 뭐 한번 싹 다 나왔는데 뭐 또 나와 앞으로. 이런 식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국민을 진짜 무시하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 돈은 누구한테 받는데? 국민한테 돈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진짜 이건 제가 볼 때 미친 짓이죠, 진짜 이런 건. 참 우리 애청자님들 분노 지수 또 스트레스 높아질까봐 제가 웬만하면 안 들려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미자 의원 발언 한번 들어보지요. 실장님. 네. 상당히 좀 많이 마음 착잡하시죠? 지금 오전에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서 쭉 질문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참사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경로했냐 안 했냐. 그리고 대통령 경로에 따라서 대통령뿐만 아니고 장관과 다수인들이 통화를 왜 이렇게 많이 했냐. 통화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이건 외압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이 개입된 거다. 그리고 탄핵 점점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 보면은요. 참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가짜 뉴스가 난무하면서 이것을 감성적으로 선동하고 그리고 대통령 혐오를 조성합니다. 비서실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의원님 의원 지적을 잘 새겨 듣게 됩니다. 이 괴담과 의혹의 성이 너무 높습니다. 근데 그 거짓의 성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미자 의원의 말은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거짓의 성은 오래가지 못한다? 어디서 그런 말을 김규태님, 오늘 새벽 4시쯤 일어나서 탄핵 청원에 찬성한 사람입니다. 그 시간에도 제 앞에 30몇 분이 대기 중이셔서 1분쯤 기다렸습니다.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골든블루님, 국민들이 경로할 때입니다. 왜 이렇게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외칩니까? 이제는 임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저런 태도를 보십시오. 아무리 뻔뻔해도 그렇지 이런 참사 앞에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조국 대표 어제 80만 넘어섰을 때 이게 민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한번 들어봅시다. 국회 홈페이지에는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바를 이곳에 올릴 수 있습니다. 5만 명이 동의하면 해당 청원은 해당 상임위로 회부됩니다. 최근 이 게시판에 접속자가 폭주해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해당 게시판을 보려면 몇십 분을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청원 때문입니다. 청원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이미 넘겨 법사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는 계속 동의할 수 있는데 조금 전 현재 동의 수가 거의 80만 명을 육박했습니다. 동의하는 국민은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1986년 김대중, 김영삼, 양김이 이끄는 신한민주당이 주도했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1천만 명 서명운동이 떠오릅니다. 이 운동은 군사 독재 정권 종식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전현 대변인님, 네. 이제 100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것도 민주당 당원이 200만 명인데 민주당 당원들 지금 동원해서 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은 국민의힘 당원인데요. 저기 했다고 하네요. 제발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보수든 진보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청원에 자기는 참여를 했다. 그래서 제발 이제 정부나 보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극우 유튜버식으로 음모론으로 자꾸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신 좀 차리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이미자 의원이나 일부 국민의힘의 행태, 대통령실의 행태를 보면서 저는 건의산성 쌓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네요. 이명박 정부 때 명박선상이란 말 나왔었죠. 촛불 집회라든가 시민들이 그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광우병 쇠고기 파동 당시에 분노한 민심을 표출하니까 청와대에서 그걸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컨테이너처럼 쌓아와서 좀 먹어보려고 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이 명박산성이 조롱거리가 된 이유는 컨테이너 쌓으면 민심을 막을 거라는 이 시대착오적인 사고, 왜 국민이 분노했는지 모르는 그 사고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조롱하고 분노한 것이거든요. 이미자 의원님 저 하는 행태가 건의산성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회의를 반응하는 듯한 저런 행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게 더 오히려 탄핵 민심에 불을 붙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꼴 보기 싫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행태도 꼴보기 싫고, 집권 여당이라고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은 알았고 저렇게 국회 운영 방해는 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국민의 정수와 멀고 대통령의 심기 보좌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건의산성, 성렬산성 잘못 쌓다가는 정말 분노한 많은 시민들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나 내일쯤 100만 탄핵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이미자 의원 발언을 들으면서 좀 궁금해요.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뭐 그런 어떤 의도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것일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김종원 원장님, 진심일까요? 저는 진심일 거라고 봐요.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건데,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믿는 거 아닐까요?
그 김진표 전 국회의장하고 한 얘기와 또 지금 아직까지 뭐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자 의원이 얘기하는 내용이랑 거의 같아요. 따지고 보면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대통령의 혐오를 조장을 해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야당의 의원들이 거기에 좀 동조해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했다라고 하는 발언과 거의 똑같은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얘기를 국회 운영에서 저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적어도 대통령실에 있는 상당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런 사고방식들에 젖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이 공식 라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비공식 라인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 비공식 라인의 핵심적인 중심에는 대통령 부인이 있다. 그럼 대통령 부인의 최근에 2년 동안의 행보를 보면 매우 비상식적인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총동원되는 저기 총동원 체제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흐름들에 대해서 저렇게 계속 발언을 하면 대통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서로의 이익 공동체 같은 것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 여론이 넘어가게 되면 이미자 의원이 어디 가서 본인의 위치를 찾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동의 청원 90만 명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박정희 레지나님이요. 국민동의 청원 접속하기 너무 힘드네요. 왜 이렇게 만들어서 30분이 넘게 기다리다가 포기하게 만들고 다시 들어가서 또 기다리고 이런 거 하나 시원하게 못 만드나요? 그러셨는데 글쎄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가 지금까지 좀 열심히 안 한 것 사실이에요. 뭐 행정부에 비해서 국회 움직이는 거 보면 좀 답답해요. 이제 좀 국민들 뜻을 국민들이 국회에 많이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좀 차리고 일 좀 하세요. 희망은 힘이 세다님,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PC로 하면 좀 낫습니다. 그러셨는데 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일하는 거 보면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반성해야 됩니다. 어제 운영위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이제 김건희 문제 관련해 가지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오죽하면은 국민의힘에서 대표되겠다는 한동훈도 제2부속실 만들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명품백 과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제 윤종균 의원이 우리가 지금 보러 가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던데 한번 보시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권익위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권익위는 그 독립기관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권익위에 달린 것인데 지금 이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권익위에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디에 어떻게 어떤 설명 태그를 붙여서 보관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대통령실에서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사건은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도 알고 계십니까? 장소를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대통령 기록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싶은데 협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국가안보랑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글쎄요. 국가안보랑 상관이 없다고 단언드리기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어떤 상관이 있는지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답변해 주십시오. 대통령실에 방문해가지고 대통령 시설을 갖다가 열람하거나 공개를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대통령 법적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품백이 보관되는 장소가 국가안보 아닙니까? 대통령 시설물 전체가 보안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주실지 다시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은 장소도 보안구역 아닙니까?
그거는 사저였기 때문에 코바나 콘텐츠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대통령 부인이었기 때문에 보안과 관련이 되어 있는 장소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10조 1항에 의거하면은 바로 저거를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보고가 안 됐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게 뇌물이라면 그것도 빨리 반납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저거를 기록물화 시켜서 아직 보고도 안 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그 절차 다 위반이에요, 저 사람들. 그리고 빨리 지금 저거를 압수수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명품 가방도 압수수색해야 되고 대통령의 그 핸드폰, 개인폰도 지금 압수수색을 해야지 이 사안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술을 마셨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또 그걸 자랑질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그러면 김종원 원장님 보안시설에서 술 마시고 놀아도 됩니까?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근무처에서 술 마시면 잘했어, 피곤하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상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거짓말하고 있는데요. 이거 무슨 뭐 기간이 도래하지 않는다? 시행령 보니까 시행령상으로는 5월 31일 날, 8월 31일 날 다 예를 들면 그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저렇게 뻔뻔하게 바로 들통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검찰, 경찰 수사를 하나의 방어막으로 치고 있는데 아니 검찰이 거기 압수수색했습니까?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아무 내용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한 검찰, 경찰을 방패막이로 앞에 삼아서 그 사람들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 과정에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그냥 영장 치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장을 칠 주체가 누굽니까? 검찰이잖아요. 검찰이 영장 안 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걱정하지 마.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도 기록물인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이게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대통령 상징물인지도 모르겠고 국가적 선물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걸 왜 보존하려고 하지 기록물로? 라고 하는 것들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받은 선물을 지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법을 갖다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 제가 볼 땐 위법적이에요. 양쪽 다 위법적이에요. 다 문제예요, 이건. 네. 온통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는지 진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들을 낱낱이 한번 다 이렇게 환하게 좀 보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